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출범 60주년을 맞은 독일 분데스리가 2023-2024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 이번에는 바이에른 뮌헨 홈 경기장에서 리그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기 상대는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많았던 친한파 팀이죠. 아우크스부르크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 행보와 경기력을 살펴보면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홈팬들 앞에서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난 경기 그리고 올 시즌 전력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상황까지 살펴보면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라운드 경기 일정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소속된 슈투트가르트가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8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레드불 아레나에서 라이프치히와 원정 경기를 슈투트가르트가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소속된 마인츠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7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프랑크푸르트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라운드 일정의 가장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8월 28일 월요일 0시 30분에 아우크스부르크와 안방에서 경기합니다.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안방인 홈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치른 두 번째 공식 경기인데요. 우선 라이프치히와 DFL 독일 슈퍼컵 경기 홈에서 치렀었죠. 분데스리가 챔피언 자격으로 DFB 포칼 챔피언인 라이프치히를 불러들였는데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어요.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하진 않았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이 됐지만 경기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베르더 브레멘과 리그 개막전 원정 경기에서 4대0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전은 홈에서 치르는 두 번째 공식 경기이자 또 홈 리그 개막전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전의 아쉬움을 홈팬들 앞에서 조금 만회해야 되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 6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바이에른이 4승을 거두기는 했는데 사실 아우크스부르크가 지난 시즌에 간신히 일부 리그에 잔류한 팀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두 번이나 패배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아우크스부르크도 바이에른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에 연구를 두고 있는 바이에른 더비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 두 차례의 패배가 모두 아우크스부르크의 안방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 바이에른 뮌헨은 홈 경기는 조금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우크스부르크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는 조금 강한 면모로 보여왔던 부분들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리그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먼저 1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물론 포칼 맞대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 원정 가서 5대2로 대승을 거뒀고 또 홈에서 치렀던 후반기 경기도 5대3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즉 최근 두 경기에서 내리 5골을 기록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힘의 차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2021년 11월에 있었던 원정 경기 때도 2대1로 졌던 기록이 있고 또 최근 두 경기를 이기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두 경기 도합 5골을 실점했다는 점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골을 넣고 5골을 내준 것 분명히 공격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었지만 수비적으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개막전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시즌 간신히 잔류한 팀이자 올 시즌 강등 유력 후보로 꼽히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라이프치히전 0대3 패배를 이제 브레멘전 4대0 승리로 뒤집으면서 좀 살아났다면 아우크스부르크는 하부리그 팀인 운터하인과의 DFB 포칼 첫 경기에서 0대2 패배로 광탈하는 결과가 있긴 했지만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흐와의 경기 4대4로 비겼거든요. 그야말로 엄청난 난타전이었는데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4대4로 비겼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고 또 선제골과 추가골 끌려가다가 4대3까지 뒤집었던 저력까지 보여줬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멘헨글라드바흐와 4대4로 비기는 과정 속에서 득점이 모두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에게서 나왔다. 투톱 중에 오른쪽에 배치됐던 미켈이라든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바르가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 중에서도 오른쪽에 배치된 렉스 비차이 선수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인 바우어가 득점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왼쪽 센터백, 왼쪽 수비 라인을 책임지잖아요. 즉 아우크스부르크의 오른쪽 공격수들을 상대하게 된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오른쪽 공격 라인이 강한데 요 선수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막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김민재 선수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우크스부르크가 4골을 넣는 막강 화력에도 불구하고 4골을 실점하는 수비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격 가담 능력, 공격 전개 능력, 돌파력, 게다가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또 데뷔골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경기 기록과 장면들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 그리고 데뷔골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개막전 기록을 통해서 양 팀의 전력을
후스쿼드닷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역습 속도 빠르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가장 강력했고, 또 득점 기회를 마무리하는 결정력도 좋았고, 측면 공격도 좋았고, 또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를 잘 막아낸다, 이런 점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가 또 공중볼에 강한 면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가 공중전에 강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이 공중전을 잘 막아준다면 아우크스부르크의 득점력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아우크스부르크가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고 말씀드린 이런 공중볼 공격, 현굴궁 공격들을 꽤 잘 시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득점력은 좋지만 리드를 잘 지키는 부분들, 뒷문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약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멘헨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 나온 득점 장면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반 13분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선제골을 멘헨글라드바흐에 내주게 되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멘헨글라드바흐의 일본 대표 수비수 이타쿠라코에게 헤더골을 내줬어요. 이타쿠라코의 데뷔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데스리가에서의 첫 골을 이렇게 내주게 된 것인데,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밀어넣는 방아찍기 헤더 슈팅을 통짜로 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김민재 선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27분에 추가골을 바로 내주면서 2대0으로 끌려간 상황에서는 바이글 선수의 스루 패스가 오른쪽 라인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크반카라가 오른발 슈팅을 좀 때려 넣는 그런 장면으로 실점을 했었습니다. 이런 플레이들은 바이에른 뮌헨도 충분히 잘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해리케인 선수가 전방에 포진해서 정말 이런 날카로운 대각선 슈팅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이런 득점 장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다만 이제 주목할 점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득점입니다. 29분, 그러니까 2대0으로 끌려가다가 2분 만에 한 골을 만회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살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있던 미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왔던 미드필더인 렉스 베차이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이런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의 마크맨을 떨궈냈어요. 그러면서 렉스 베차이가 왼발 슈팅을 오른쪽 니어포스 쪽으로 잘라 넣으면서 꺾어 때리면서 실점을 했는데, 이 장면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커버할 수 있는 왼쪽 측면과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 이 지역에서 좀 김민재 선수가 사전 차단하거나 붙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 멘헨글라드바흐가 한 골 더 넣었었는데 41분에 또 아우크스부르크가 쫓아가는 골을 또 넣었습니다. 이 장면도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켈 선수가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준 크로스 패스를 장신 공격수인 데미로비치가 헤더로 떨궈주면서 다시 문전 우측으로 공이 이동을 했고, 여기서 공격에 가담했던 수비수 바우어가 밀어넣는 과정에서 또 무인지경의 상황이 됐는데, 헤더볼 경합 상황에서 밀린 것, 그리고 재차 떨어졌던 낙하지점, 세컨드 볼을 놓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크로스부터 헤더 경합부터 문전 커버까지 김민재 선수가 이 중에 하나라도 좀 관여를 해준다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전반전을 마치기 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에만 3대3이 됐던 엄청난 경기였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7분에 오른쪽 풀백인 에겔스가 문전 우측에서 공을 이어받아서 돌파하는 과정 속에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여기서도 이제 멘헨글라드바흐의 수비 처리 미숙이 나왔던 장면인데, 김민재 선수가 이런 1대1 경합, 문전에서의 경합 상황에서 블로킹이라든지 태클이라든지 정확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김민재 선수라면 PK를 내주지 않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이렇게 과감하게 오버래핑도 하고 풀백과 중앙 미드필드가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특히 미켈 선수가 투톱이지만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새로 합류했고 아직까지도 동료들과 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의 레프트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을 많이 올라가서 거의 윙어처럼 뛰잖아요.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오른쪽 풀백이라든지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의 전방 침투라든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돌파라든지 혹은 오른쪽 공격수인 미켈이 커트아웃으로 사이드로 빠져 움직일 때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키미히나 고레츠카 같은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이 오른쪽 공격 라인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이런 수비 커버, 대대적인 공격 속의 라인이 높았을 때 뒷공간을 얼마나 잘 커버해 주느냐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지배하면서 좀 실점하지 않고 좀 대량 득점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의 분명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미켈 선수가 이렇게 골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3대3을 만들었었는데요. 후반전 76분에 결국에는 이제 롱볼을 통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아우크스부르크가 4대3 뒤집기까지 연결했어요. 지금 보시면 롱볼을 전방 공격수가 받아서 밀어주고 원터치 패스로 다시 한번 뒤로 빼준 것을 TH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오른쪽 공격수인 바르가스가 올라와서 대각선 슈팅을 때렸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렉스 베차이라든지 바르가스라든지 뭐 에겔스라든지 미켈 같은 오른쪽 라인에서 슈팅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4대3으로 앞서던 아우크스부르크가 역시 조금 이제 노련한 부족으로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이제 산체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멘헨글라드바흐의 크반카라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4대4 동점이 됐는데, 어찌됐거나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많은 수비수들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핵심 수비수인 파이퍼가 이제 징계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 뛸 수가 없고요. 또 센터백인 옥스포드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조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전 오른쪽 풀백인 프람베르거 같은 경우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 장기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빠져 있다. 여기에 네덜란드 수비는 고벨레프 선수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주전 선수였는데 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회복 단계에 있어서 이번 경기까지는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공격은 괜찮지만 수비적으로 허점도 많고 이탈 자원도 많고 정의 전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가 무실점 수비에 도전하는 것 플러스 득점도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이프치히와의 독일 슈퍼컵 당시에서도 김민재 선수와 케인 선수가 이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면서 헤더 슈팅을 함께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케인 선수가 오기 전 같은 경우에는 투엘 감독이 프리시즌 경기 속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처음 뛰었던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평가전 당시에는 전반 7분에 키미 선수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겨서 무산됐던 적이 있었고요. 리버풀과의 평가전 당시에는 키미가 올린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더 패스로 연결했고 파바르가 이 패스를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골대를 맞고 나왔고 흐른 공을 다시 한번 파바르가 헤더 슈팅을 한 게 골대를 넘어가는 장면, 즉 김민재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브레멘과 분데스리가 개막전 같은 경우에도 키미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더 슈팅을 한 게 골대 앞에서 바운드 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지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던 그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웨넨글라트바흐의 이타쿠라 코처럼 좀 달려들면서 헤더 슈팅을 해서 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고, 특히 아우크스부르크 수비 라인이 케인 선수 쪽에 아무래도 몰릴 수가 있고 수비적인 집중력이라든지 바깥으로 빠져 움직이는 3자 선수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 이번 경기 어떤 선수와 센터백 파트너로 이루게 될 것이냐.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더리흐트와 센터백 조합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좌우 풀백으로는 파바르 선수가 현재 이제 이적이 인테르 밀란으로 가는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에 마즈라위가 오른쪽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이고, 데이비스가 굉장히 높은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마즈라위가 비교적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이면서 조금 더 내려와 준다는 걸 감안한다면 더리흐트가 오른쪽, 김민재 선수가 왼쪽으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시알라 선수가 사실은 최고의 재능인데 이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이탈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브레멘과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두 골을 창출하는 멋진 그 연계 능력을 보여줬던 베테랑 공격수죠. 게다가 노이어가 없는 가운데 주장원장을 차게 될 토마스 밀러가 케인의 뒤를 바치고 발빠른 코만, 그리고 왼발이 좋은 사네가 이제 좌우 측면 공격수로 나서고 키미와 고레츠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맡을 것 같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의 센터백 조합을 예상을 했는데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이냐 김민재와 더리흐트냐의 문제지, 김민재 선수가 내려오고 더리흐트 우파메카노로 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수비 커버 능력과 안정성, 배후에서의 빌드업 능력, 이 세 명의 주력 센터백 중에 김민재 선수가 가장 앞서고 가장 확실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케인의 공격 파트너로 또 밀러가 선발 출전할 경우에는 이 연계 능력과 축구 지능이 좋은 두 공격수가 또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에 12년 연속 12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브레멘 원정 4대0 승리로 일찌감치 초 스타트를 잘 끊었죠. 라이프치히전 독일 슈퍼컵의 패배를 완전히 잊은 모습이고요.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28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고, 다만 흥미로운 게 마지막으로 득점을 못했던 경기가 바로 11개월 전 아우크스부르크한테 1대0으로 질 때 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결코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선수들의 그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지난 3월달에 리그 경기에서 바이에른에 5대3으로 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선제골을 넣었던 게 아우크스부르크거든요. 게다가 이 선제골이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전반전에 실점한 마지막 경기였다고 합니다. 즉 이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력,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고 경기하는 것에 굉장히 투엘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도 신경을 쓸 것 같기 때문에 방심 없이 경기한다면 충분히 이길 것 같거든요. 충분히 승리가 기대가 됩니다. 해리 케인의 새로운 팀 바이에른 뮌헨이 더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으로 본다. 바이에른이 생각만큼 쉬운 경기를 못할 수 있지만 양 팀 모두 득점하는 가운데 바이에른이 3대1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조금 더 압도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어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승리가 1.08배, 이거는 거의 이제 돈을 걸 필요도 없다. 걸어봤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무승부가 12.87배,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승리는 무려 25.04배로 오는 주말에 있는 분데스리가 2라운드 경기 중에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크기만큼의 결과가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 김민재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의 화력을 통해서 무실점 승리 미션에다가 분데스리가 데뷔골까지 터뜨릴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한준TV에서 경기 분석과 현지 평가, 현지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